1장에 의해서 2장에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개념과 아키텍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1장에서 배우셨는데요.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좀 더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좀 더 내부의 자세한 내용과 동작 원리에 대해서 배우시고,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동작하는 구조, 동작하는 절차라고 할까요? 그 구조에 대해서 2장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주요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는데, 데이터 모델은 DBMS에서 사용자들에게 데이터를 보여주고 표현하는 방식이자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이해하고 데이터를 사용하는 원칙입니다. 그럼 이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면 DBMS가 그 사용자들의 요구를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모델은 DBMS 내지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동작하는 중요한 기본 원칙이 됩니다. 이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를 표현하고 다루는 원칙인데, 어떤 표현 방법에 의해서 데이터 표현 방법, 표현 원칙이 정해지면 그걸 가지고, 그 표현 방법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텐데, 그렇게 데이터 모델에 의해서 표현된 데이터들은 스키마와 인스턴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키마와 인스턴스에 대해서 배우고, 이 스키마가 세 가지 스키마를 사용을 해서 DBMS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동작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스키마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세 가지 스키마에 의해서 제공되는 데이터 독립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모델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이 사용하게 되는 언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부가적인 내용들을 이 2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먼저 맨 처음에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데이터 모델은 DBMS에서 데이터를 표현하고 다루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데이터가 뭐가 있는가 사용자들이 보고 이해하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의 생긴 모양, 표현, 모양을 이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 모델의 기초에서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면 DBMS는 그 사용자들의 요구를 이해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 원칙이 데이터 모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이라는 용어는 데이터를 표현하고 다루는 원칙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 데이터 모델에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DBMS는 그 여러 종류의 데이터 모델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하고 다루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DBMS가 데이터를 표현하고 다루는 원칙으로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는데, 이 데이터 모델에는 세 가지 기능,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먼저 데이터를 표현하는 구조, 어떻게 데이터를 표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야 그 구조에 맞춰서 데이터를 표현을 하고, 그 구조에 맞춰서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로 표현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연산, 사용자들이 DBMS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연산을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하죠. 그래서 이 연산의 원칙, 이것도 데이터 모델에서 제공이 되고, 이 연산을 이 구조에 실행할 때 만족해야 될 제약 조건도 이 데이터 모델에서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구조와 그 데이터를 다루는 연산과 그 연산을 이 구조에 실행할 때 만족해야 될 제약 조건들을 명시해 놓은 개념들, 이것을 명시하는 도구들을 데이터 모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데이터 모델에서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이루고 있는 구조물들, 데이터들의 구성 요소들을 표현하고 정의하는 그
구조를 말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표현해야 되는 것은 그 데이터들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 객체들, 그것을 뭐 데이터 객체 혹은 엔터티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됩니다만, 어쨌거나 그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표현해야 되는 어떤 대상 데이터들 있죠. 그 엔터티, 데이터 객체, 혹은 이걸 이제 파일에서는 레코드라 부르고,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표로 많이 표현하니까 하나의 표가 하나의 엔터티, 하나의 데이터 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테이블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과목 테이블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각각의 요소들이 데이터를 이루는 요소들인데, 요 요소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표현 구조가 제공되어야 됩니다. 보통 데이터를 표현할 때 표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표가 데이터를 표현하는 표현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데이터 모델 중에는 표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데이터 모델이 있습니다. 이 표 외에도 어떤 그림 형태를 사용하거나 혹은 트리 모양을 사용하거나 혹은 복잡한 그래프, 네트워크 모양을 사용하거나 해서 이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들 각각의 방법들은 서로 다른 데이터 표현 방법, 즉 구조를 사용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데이터 모델들은 자기 나름대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데이터 객체들 사이에 서로 어떤 관련성,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과 학생 사이에 관련성이 있죠. 어떤 학생이 무슨 과목을 듣는가, 어떤 과목과 교수, 강사하고도 관계가 있죠. 어느 과목을 강의하느냐, 어느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냐, 이런 이제 데이터 객체들 사이의 관계도 데이터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객체들 사이의 관계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표현하는 구조가 데이터 모델에서 제공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구성하는 이제 구조가 데이터 모델의 첫 번째 요소고, 그 다음에 요소가 제약 조건이 먼저 나와 있네요. 이 구조가 만족해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구조 하에 데이터들이 저장될 때, 데이터들이 그 안에 이제 모여질 때 만족해야 될 조건을 제약 조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표 형태로 많이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표는 이제 요런 어떤 각각의 표의 열들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채워져 있어 행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채워져 있는 이런 모양을 표라고 하는 표현 방법이 갖는 모양이죠. 이 표들은 이 표에 열이 있는데, 여기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그 해당되는 표의 열의 값을 가져야지, 이 표의 열과 상관없는 값을 갖는 행이 온다. 그러면 이 표에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표 형태로 유지할 때 만족해야 될 제약 조건 중에 하나가 요 열의 요 값들에 해당하는 값들이 오는 행위 데이터들이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약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어떤 구조의 데이터를 표현할 때 그 표현된 구조의 데이터가 들어올 때 만족해야 될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데이터 모델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사람들이 사용을 하려면 연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를 검색할 수도 있고 데이터의 추가, 수정, 삭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 데이터를 다루는 연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야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의 요소들, 어떤 구조의 어떤 표현 방법, 구조에 맞춰서 표현되어져 있는 이 데이터들을 검색하거나 혹은 갱신하거나 하는 이런 동작을 할 수 있는 연산이 제공돼야 되는데, 이게 데이터 모델의 세 번째 요소 연산이 되겠습니다. 뭐 이 연산은 꼭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기본 연산, 뭐 예를 들어서 삽입, 삭제, 갱신이나 검색, 이와 같은 꼭 필요한
연산들 외에도 사용자가 필요해서 어떤 사용자 편의에 따라서 사용자가 정의한 연산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데이터를 다루는 연산이 이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DBMS들은 하나의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데이터를 표현하고 다루는 원칙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 DBMS 제품이 어떤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이해해야 그 DBMS가 제공되는 데이터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연산을 이해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은 이와 같이 구조, 연산, 제약 조건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데이터 모델의 분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데이터 모델은 여러 종류의 데이터 모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데이터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데이터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 모델에 여러 종류의 데이터 모델이 있는데, 이 여러 종류의 모델을 성격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개념적인 형태의 데이터 모델. 그 다음 하나가 뒤에 있는 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 그 다음 하나가 물리적인 데이터 모델.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이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 데이터를 다루는 원칙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컴퓨터 내지는 DBMS라고 하는 제품에서 데이터를 표현하고 그 데이터를 사용자들이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문서 형태라든가 종이라든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데이터를 다루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기록한 장부가 있다든가 문서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DBMS가 데이터를 사용자들이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해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DBMS라고 하는 제품에서 이걸 제공해 주려면 DBMS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고급의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표현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런 걸 제공해 주려면 어려우니까 이런 DBMS를 만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제한이 있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런 형태보다는 조금은 간단한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을 해야 DBMS라는 그 제품을,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생활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편리하게 느끼는 여러 가지 방법, 주로 그림 형태라든가 도형 형태라든가 이런 이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자기의 개념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 문서나 종이 위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종류의 모델, 이런 종류의 모델을 사람의 어떤 개념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사람의 개념 속에 존재하는 표현 방법이다라고 해서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고수준의 데이터 모델, 혹은 사람들의 어떤 데이터에 대한 의미, 데이터에 대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의미까지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고급의 데이터 모델이다. 그래서 의미적 데이터 모델, 영어로는 semantic 데이터 모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이해하는 방식과 가장 가까운 방식의 모델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쉽게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반해서 그걸 직접 제공해주는 DBMS라는 제품을 만들기가 좀 쉽지가 않죠. 이런 그 모델들은
사용자들이 실생활에서 데이터를 일단 쉽게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하고요. 그림 형태로 많이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객체 기반의 데이터 모델 혹은 객체 오브젝트라 부르기도 하고 엔티티 뭐 같은 용어 같은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객체 개체 중심으로 데이터를 그림 형태로 주로 표현하는 이런 데이터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 개념적 데이터 모델도 여러 종류의 데이터 모델이 있지만 ER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널리 사용합니다. 이 ER의 E는 개체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 entity, 개체들 간의 관계, relationship. 해서 요 개체와 관계 중심으로 이것을 그림 형태로 표현하는 모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ER 모델이라고 하고 이런 모델들을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적 데이터 모델은 DBMS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는 DBMS 제품이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여주기에는 DBMS 제품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DBMS 제품들이 그거보다는 좀 융통성이 좀 떨어지지만 그거보다는 좀 덜 풍부하지만 그래도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데이터 모델을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실제 DBMS 제품에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구현돼서 제공해주는 모델입니다. 그 DBMS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 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데이터를 표현한다라고 해서 표현 데이터 모델, 그 DBMS에서 사용자들한테 데이터를 표현해준다 이런 의미로 표현 데이터 모델 이렇게 부르겠죠. 혹은 DBMS 제품에서 실제로 구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구현 데이터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에 여러 종류의 데이터 모델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제한이 가해져 있긴 하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표보다는 좀 제한이 가해져 있긴 하지만 표라고 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데이터들 사이에 나무 모양, 자료구조 시간에 트리 구조 배우셨죠? 트리 모양으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이런 논리적 데이터 모델, 이런 DBMS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래프라 부르기도 하고 네트워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데이터가 서로 추리보다는 좀 더 복잡하게 그래프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데이터 모델이 있습니다. 맨 먼저 나온 것은 트리 형태로 표현하는 데이터 모델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 이 데이터 모델을 계층 데이터 모델 이렇게 부릅니다. 이 트리가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프 그걸 좀 확장해서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는 데이터 모델 이걸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점점 복잡해져서 사용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표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니까 일단 이 표를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하자. 그렇지만 이제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복잡한 형태의 표는 좀 복잡하니까 그걸 좀 간략하게 하긴 했으나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표라고 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이터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라고 하는 데이터 모델이 지금껏 가장 널리 사용하는 데이터 모델이고요. 그 이전에 나왔던 계층 데이터 모델,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은 지금은 거의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표라고 하는 이 데이터 모델을 관계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표 데이터 모델이라고 불러도 될 텐데 이걸 관계 데이터 모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관계 데이터 모델이라고 부른 이유는 나름대로 이 관계라고 하는 개념을 기초를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관계 데이터 모델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거나 이 데이터 모델은 실제 DBMS에서 제공해서 실제 DBMS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바라보고 이해하는 그런 데이터의 표현 방법 다루는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은 DBMS를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
쉽게 사용하라고 보여주는 구조이고, 실제로 이 형태로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에 파일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나름대로의 복잡한 어떤 파일 구조 형태로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고, 단지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면 복잡하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사용자들이 사용하게 해주고, 대신에 중간에 DBMS라는 요 소프트웨어가 사용자들의 요 요구를 복잡한 형태로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구조에 가서 실행되게 이렇게 중간에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도 어떤 데이터를 표현하는 원칙이 있겠죠. 이런 데이터를 저장한 이런 물리적인 구조, 이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물리적으로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다루는, 표현하는 데이터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물리적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일 복잡한, 사양하기, 이해하기 제일 어려운 그런 낮은 수준의 모델이다 해서 저 수준의 모델이다. 실제로 내부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내부적인 표현 형태의 데이터 모델이다 라고 해서 내부적 데이터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물리적 데이터 모델,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표현 방법이다 라고 해서 물리적 데이터 모델이라고 보통 더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데이터가 컴퓨터에 물리적으로 실제로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저장구조, 뭐 쉽게 얘기하면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들은 이 데이터 모델을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용자, DBMS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것은 이 논리적 데이터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 세 가지가 데이터 모델을 중요한 그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뭐 자기기술적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즘 이제 그 최근에 나온 이런 그 NoSQL이라든가 문서 형태라든가 비정령적인 데이터들을 다루는 뭐 이런 데 새로운 기술들을 에서 있는 데이터 모델을 얘기하는데, 뭐 요거는 일단 상용 DBMS에서 아직은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모델은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데이터 모델에 대한 정의, 데이터 모델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 동영상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